제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와주신 내빈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많이 떨리지만 친구의 행복한 앞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짧은 편지 준비해봤습니다. 별아, 너만은 천천히 가길 바랬는데 결국 너도 가는구나. 승용 오빠랑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너도 가겠구나 하고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오빠 옆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기쁘면서도 울컥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누리, 의정이나 우리 넷 그 번개로 만나서 엽떡에 소맥 마시던 날들은 이제 추억이 됐지만 조금은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너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은별아, 우리가 많이 사랑해. Welcome to Jeju Island. 저희는 410번입니다. 410번 손이 10번이요? 됐다고? 맛있다고. 맛있어. 오늘 좀 근간이 뭐 하자 했더니 우와 뭐해? 뭐해? 카이마? 알았어. 근데 이거 뭐야? 맛있다. 맛있다. 그건데 눈에 띄네. 호수비라고 해서 눈에 띄네. 원전이 지났나? 원전이 저 뭐냐? 너무 예뻐 바다색. 시원해?
발바닥으로 맞춰놓고 발뒤꿈치 안쪽으로 조금 잡고 깍지뼈 다 앞쪽 잡고 음식을 몸중앙 폐음부에 받아 양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호흡이 평소 호흡이 안 된다 싶으면 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자기한테 맞게 큰 자세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뒤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서 오른쪽 옆구리 쪽이 들어가는 한 다음에 앞으로 숙여주세요. 길게 내쉽니다. 제 얘기해 주세요. 저도 필기 한번 떨어졌어요. 필기 한번 떨어졌고요. 실기도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필기도 두 번째 됐고 실기도 두 번째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비 오는 날 오기 좋다는 물령아리 오름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려갑니다.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오는데 내려갑니다. 계단이 많다고 해서 쪼리를 신고 왔는데 쪼리로는 갈 수 없는 길일 것 같아요. 갈 수 있대요. 있긴 한데 힘들대요. 우성이네. 시장에는 아무리 유명한 거 먹어도 약간 비린 맛 나고 이러더라고요. 달아. 큰일 났네. 난 좀 기대되는 게 그거. 탕이 지리탕이래. 고등어 지리. 나 지금 되게 좋아하잖아. 그니까. 그래서 왔어. 하나를 부르고 싶었지야. 고마워. 그럼 사진만 찍으면 안 돼? 알았어. 캡처 뜯게 내가. 꺼질래? 알았어.
estamos, los fines estamos. 원래 타임필러스 들어가는 줄이 거의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런지 줄이 없네요.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Ready to sail into the wind, heading west to find my reason, longing for something greater than this, and I'm ripe with anticipation. Yeah, I have a good feeling, staring at the starry ceiling. A dream in my heart, yeah, this is just the start. My suitcase is packed and I'm waiting. 진짜 현명해. 발 좀. 예쁘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약간 엉뚱한 귀여운 귀여운 살이 멍청한 살. 맛있겠다. 근데 진짜 이렇게 수영할 수가 없나 봐요. 제손 잘 받아요. 제가 왜 봐요? 엄청 하시네 정말 70 되시나요? 외국수도 인기 많을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제대로 못 봤어. 오 이거 완전 딱 그게 엄청 진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브이로그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일상들 공유한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제가 좀 잠정적으로 쉬는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을 몇 권 소개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책 소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만 이야기할 거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최승자 시인님의 산문집 어떤 나무들은입니다. 이 책은 최승자 시인님이 아이오와 대학에서 주최하는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쓰신 일기를 모아둔 책인데요. 5개월가량 동안의 기간 동안 거의 모든 날의 일기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꽤 되는 에세이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 없이 계속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작가님의 투덜거림부터 시작해서 시인님의 작가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스펙트럼의 글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승자 시인님의 시를 보면서 내숭 없고 강하고 굉장히 고든 인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담긴 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도 생각보다 유머가 넘치시고 생각보다 인간적이시고 생각보다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고 있던 작가님의 모습을 조금 더 긴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저만의 내적 친밀함이 더해지는 경험이기도 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최승자 시인님에 대한 팬심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는 최승자 시인님의 에세이집 어떤 나무들은을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책도 시인 얘기로 조금 더 쭉 해볼게요. 이 책은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브라네 모제티치의 시시한 말 끝나지 않는 혁명의 스케치입니다. 아마 이 시인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알라딘 추천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님인데 책의 표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구매를 해서 읽어보게 됐고 이 책 표지만큼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성소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는 사랑과 또 그에 따른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굴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긴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비유적인 묘사보다는 정말 직설적으로 내리꽂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나 싶었고 그만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잔상이 오래 갔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릴 수도 있는 책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작가님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시인님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충격을 주는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는 브라네 모제티치의 시시한 말 끝나지 않은 혁명의 스케치 이 책을 소개해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음 책은 윌리엄 트레버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분의 작품을 펠리시아의 여정이라는 장편 소설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됐는데요. 그 책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었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다녔는데 이 책 역시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은 일평생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써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단편소설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단편소설에 진심이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가 쓴 단편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문학동네에서 탄생 9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작품집이 나와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믿고 보는 번역가인 민승남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나 이 책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고 역시나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단편 소설은 장편 소설과 달리 어떤 짧은 순간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단편을 만나면 그만큼 강렬한 분야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책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작품들이었고, 또 이 책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들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전을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작품집이었고, 이 책에 담긴 단편들은 작가님이 말년에 쓰신 작품들을 모아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본 자의 그런 삶에 대한 여유와 초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고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책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냥 재미있어서 술술 읽히는 그런 킬링타임용 소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조혜은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입니다. 조혜은 작가님은 워낙에 재미있고 몰입감 좋은 소설을 쓰시는 걸로 유명해서 한번 조혜은 작가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작품 역시도 조혜은 작가님의 냄새가 술술 나는 그런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테디베어를 죽지 않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판타지, 휴먼 스토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요소들을 그냥 때려 박은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그 드라마 악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악기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도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디베어의 죽지 않아의 주인공인 화영은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게 되고,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영진이 이 집세를 빌미 삼아서 화영을 나쁜 일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와중에 화영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에서 화영을 구해준 것은 바로 이 테디베어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 테디베어 인형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지, 이 테디베어 인형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화영의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위기들이 닥치는데 이 위기를 화영과 테디베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소설이니까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좀 가볍고 재미난 소설 찾으신다면 요 테디베어를 죽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집중력을 꽤 요하는 책이기는 한데, 다 읽고 나면 뭔가 이 지적 충만함과 이 책을 다 읽은 나 자신이 뿌듯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베티나 슈탕네트의 거짓말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저도 한 번은 더 읽어봐야지 제대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읽었을 때 오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고, 또 거짓말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거짓말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하고자 하는 작가님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책인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은 살아남기 위해서 쭉 거짓말을 해왔고, 사실 솔직해지기를 두려워하는 이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뭔가 당연시 되면서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오하는 사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 거짓말을 색출해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하나의 본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짓말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쭉 풀어나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바로 황선우 김은비 작가님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입니다.
이 책은 황선우 작가님과 김원비 작가님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담긴 책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진득하게 담겨 있는데 그런 관심이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기분 좋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메인 소개로는 어떤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내 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뭔가 가족과 친구들한테 비비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무너지는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를 결국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일상이고 내 옆에 사람들의 힘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고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 행복의 기원에서 보면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이고 이 행복은 어떠한 크기보다는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에 따라서 아,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 황순우 작가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본받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뭐 번아웃이던 일상이던 간에 뭔가 이런 소소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책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것만 후루룩 모아가지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분량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계속 정신을 차리면서 말을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